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부가 함께 나가던 산악동호회에서 바람난 남편을 확실하게 응징하고 깨끗이 이혼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아이 둘을 둔 여자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요. 예전에 시집살이로 미즈넷을 즐겨보며 얻은 지혜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갑질에 한번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즈넷이 없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봐요. 저와 남편은 공무원 부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현재는 각광을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약간이나마 무시받는 직업이었어요. 박봉이라는 이유였죠. 박봉이라 해도 둘이 같이 벌어 사치하지 않고 사니 아이들 무리 없이 잘 가르치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 장만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고 하니 시간적으로 여유로움도 있고 했습니다. 무료한 느낌이 지속되더라고요. 저에게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고 어깨 결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남편이 등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남편과 둘이서만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등산객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산악동호회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저희 부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한 저희 부부에게 등산에 대해 설명도 해주어서 남편과 저는 그 산악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각자 사는 이야기 하면서 간단히 막걸리 한잔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개운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늘 짜증만 나던 월요일 아침도 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주중에 짬짬이 동호회 단톡방에서 등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주말에 갈 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웠습니다. 남편도 많이 나와 있던 배가 줄었다며 많이 좋아했습니다. 동호회 분들과 저희 부부는 많이 친해져서 여자 회원들과 저는 언니 동생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생은 40대 후반으로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며 산에서 여러 가지 풀과 버섯 등의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그 동생의 설명은 정말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동생에게 산과 식물들의 종류를 배우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는 동생이어서 그런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저를 대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저는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던 것에 저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보험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희 남편에게 형부라 부르며 잘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등산에 한참 빠져 있던 중에 저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하산을 하다가 무릎이 삐끗했는데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엎혀서 산을 내려와 바로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참 재미가 붙어서 동호회 회원들 중 남자 회원들보다도 산을 더 잘 탄다는 칭찬을 듣기 시작한 때 일어난 사고라서 너무 허무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을 한참 더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하체의 근력을 많이 키운 후에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등산은 남편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다가 목발을 짚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던 등산을 못 가게 되니 다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마음속에 밀려드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은 저와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답답한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등산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까지 더듬어가며 얘기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니는 남편과 제가 아꼈던 보험 설계사 동생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등산을 가서 하산을 한 후에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막걸리집에 가는데 남편과 그 동생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마음속으로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으니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 술자리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술자리를 좋아하던 그 동생도 먼저 집에 간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 동생이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도 처음에는 가는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 의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다른 산악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그 전 산악회에서 남자 회원들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였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등산을 갔다가 사람들과 어울리다 온다며 항상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왔었습니다. 근데 하산 시간이 대강 오후 3시 정도였으니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준 그 언니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다며 한번 잘 살펴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패턴을 푸는 모습을 본 적이 많아서 패턴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카톡에는 산악회 단톡방을 포함해 몇 개의 단톡방만 있었고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라인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 단 하나의 톡방만 있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그 등산 동호회 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3달이 넘는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가 얼마나 긴지 일부분만 캡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미 둘 사이는 잠자리를 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동생에게 따로 보험을 또 들어주었고 남편 친구들과 지인들을 그 동생에게 보험을 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모텔을 들어가 그 짓을 참 많이도 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동생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동생은 남편에게 오빠가 원한다면 이쁜이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이쁜이 수술을 해서 당분간 오빠를 만나면 손과 입으로 해주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자기 몸에서 오빠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수술을 하겠다며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남편이 그 동생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사람인 듯 말하는 것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그 동생의 통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서로의 집에서 물려받은 것도 없이 시작해서 재산도 둘이 공동으로 형성을 했고 남편이 귀책 배우자니 소송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 오고 불륜 사실을 알려 직장도 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법무사를 하는 친구에게 이 얘기를 전부 하고 상담을 받은 뒤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와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받아서 남편이 그 동생과 한 짓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할 말 없고 이혼 소송 걸었으니 소송 준비나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톡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걸복걸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흔들리지 않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홀시어머니 모시고 갖은 구박과 멸시의 시집살이를 하며 그 스트레스로 아이도 안 생겼던 제가 직장 다니며 집안일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나중에 아이 둘 낳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여지껏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우 같은 이혼녀에게 홀려서 바람까지 피웠으니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들과 친정에 찾아와서 아이들과 친정부모님 모두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까지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에게 아빠를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상간녀인 그 산악회 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동생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동생은 자기가 혼자 살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며 불쌍한 척을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소송 중에 저에게 우리의 전 재산인 집을 저에게 명의를 넘기겠다는 남편의 말에 집 명의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로 1200만 원을 받아내었습니다. 불륜으로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도록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남편이 재결합의 뜻을 넌지시 비추고 있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남의 편이었던 남편, 거기에 바람까지 피운 남편을 이제 와서 내가 밥해 먹일 일 있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재결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좋아하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직 온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둘레길 정도는 다녀올 만합니다. 산악동호회 같은 곳에는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말에 그냥 혼자 좋아하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전통찻집에서 차 한잔하고 내려오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글들을 보면 남편의 바람과 시댁의 괴롭힘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저처럼 확실히 행동에 옮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를 모시고 맞벌이하며 집안일까지 다 한 아내를 두고 바람난 남편이라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맞습니다. 이제 쓰니님 자신만 챙기시고 얼른 재활하셔서 등산 다니며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